문 PD, 오늘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만 잘 알아들어도 상속세를 한 20억은 아낄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 부동산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안 받는 게 유리한지를 내가 준비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 절세는 염지훈.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세무서에 있을 때 조사했던 사례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분은 강남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 그 아파트는 9동짜리 아파트였거든. 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22억 원이었어. 이분은 당연히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그 이유가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안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분은 1년 전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35억 원이 있다는 거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한 거지.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상속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때 그 금액이 32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야. 세무서에서, 즉 내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값인 35억 원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가로 6억 5천만 원을 고지했어. 만약 이분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 절감이 예상돼. 그 감평 받는데 얼마죠? 네,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2군데 이상을 받아야 돼. 통상 하나에 200만 원 정도 할걸? 그러니까 2군데면 400만 원. 그 400만 원 아끼려다가 그냥 1억 5천을 더 내게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1억 4,600만 원의 손해를 본 거라고 봐야지. 절세는 염지훈.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아는 형 사례야. 강남의 빌딩을 상속받았는데 이게 기준시가가 50억 원이야. 근데 아는 세무사가 국세청에서 소급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가산세도 없으니 그냥 기준시가로 하자는 말을 믿고 그냥 50억 기준시가로 신고했어. 근데 그때 만약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70억 원으로까지 할 수 있었던 건이었는데 국세청에서 자비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걸 80억 원에 평가받은 거야. 근데 이게 유효세율이 50%였거든. 그래서 약 10억에 50%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세액을 5억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5억 원을 날린 거지. 감정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감평을 안 받아서 5억을 더 낸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 건도 감정평가 비용이 뭐 400에서 600만 원 들었다면 그거 아끼려다가 세액을 5억을 날린 거지. 절세는 염지훈. 세 번째 사례는 감정평가를 받긴 받았는데 그 금액이 지적된 사례야. 이 건은 내가 아는 세무사가 최근에 지적돼서 과세가 된 사례인데 아파트 기준시가가 30억 원이었어.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45억 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납세자가 너무 높다고 납세자가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왔는데 40억 원에 받아왔어. 이 건은 국세청에서 이 감정가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46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어. 유효세율 40%를 적용했을 때 당초 40억 원보다 2억 4천만 원이 고지가 됐는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차라리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했다면 4천만 원을 절세했을 것이고 감정평가를 적정하게 받았다면 1억 원 이상 절세를 했을 수 있는 사례야. 즉 감정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를 말해주는 사례지. 아니 근데 이 감평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야. 감정가액이 무조건 낮은 건 아니고 이렇게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받는데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즉 나 같은 조사 경험이 많거나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해본 세무사한테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조건 감평을 적게 받는다고 사실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당초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경정이 된다면 오히려 돈을 쓰고도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절세는 염지훈. 네 번째 사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한 사례를 말해줄게. 내가 아는 누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마포 소재의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셨어. 근데 기준시가가 7억밖에 되지 않았고 상속 공제 금액이 12억 원이나 되는 건이었기 때문에 누나가 처음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나 얘기를 들어보고 누나 그러지 말고 기준시가가 7억이지만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니 감정평가를
최대 12억 원에 맞춰서 받아보자 라고 얘기했어. 누나가 어디서 감정평가를 12억짜리를 하나 받아온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이후에 약 3년 후에 얼마에 팔렸냐면 15억 원에 팔렸어. 만약에 기준시가 7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했다면 세금이 주민세 포함해서 3억 2,900이 나올 경우였어. 근데 이게 내 말을 듣고 감정평가를 받고 양도를 하니 양도세가 1억 3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야. 즉 2억 2,600만 원을 감정평가 약 300만 원을 통해서 아낀 사례지. 그 누나한테 좀 맛있는 거 얻어 먹으셨어요? 누나는 원래 친해서 보통 때도 맛있는 거 잘 사주는 누나야. 이 간평 한번 잘 받아가지고 2억이나 아낄 수 있었던 거네요? 이걸 만약에 그때 세금이 안 나온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낄 기회를 놓치는 거지. 소극감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꼬마 빌딩 소극감정 외에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2,6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어. 세금은 정말 알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특히 상속세, 증여세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운 세법이라고 할 수 있어. 절세는 염지훈. 5번째 사례는 최근에 내가 아는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던 내용이야. 이분은 꼬마 빌딩을 상속받은과 동시에 양도를 할 것을 고려하고 계셨어. 이 꼬마 빌딩의 기준시가가 50억 원이었고 감정가액이 80억 원, 그리고 조만간 팔렸을 때 예상 매매가액을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계셨어. 근데 부동산 취득가액이 20억 원밖에 안 되고 상속인은 배우자 없이 아들만 3명인 분이었어. 근데 이분이 상속세가 낼 돈도 없는데 6개월 이내 그냥 팔고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그냥 신고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시나리오상 상속세는 43억 원, 양도세는 0원이야. 그래서 평가기준일 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기준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내가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또 짜봤지. 그때 삼형제가 부담할 상속세하고 양도세, 주민세를 고려했을 때 그 금액이 약 40억 원이었어. 그래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고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인 거야. 근데 평가기준일 내에 감정평가를 받고 평가기준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돼. 또 여기서 내가 아는 국세청 전문가 동생이 했던 말인데, 결정기한, 즉 상속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회부에서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결정기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말하더라고. 문PD 이해했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땐 나는 경우에 따라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이렇게 해서 금액을 다 뽑아드려. 즉 상속세, 양도세, 주민세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직접 보여드려야 돼. 야, 이 상속이 엄청나게 진짜 기술적인 행동 같아요. 그렇지. 상속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이런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연구할 때는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까지 연관시켜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3억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세금 측면에서는 그런데 상속세에 대한 납부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단지 상속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형은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짜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속세 경험을 많이 해봐서 가능한 거야. 나는 조사도 하고 또 신고도 대행해보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많이 겪었다고 말해야겠다. 절세는 염지훈. 문PD, 그러면 꼬마 빌딩은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까?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례는 기준시가가 25억 원인 꼬마 빌딩이야.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탁상감정가액이 35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절감세액이 4억 원이나 되는 건이야. 내가 아는 형이 이러한 소극감정 위협을 무릅쓰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 실제로 소극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로 인해서 절감된 세액이 자그마치 4억 원이야. 그러면 어떤 꼬마 빌딩이 소극감정을 하고 어떤 건 안 하는지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 특히 기준시가 기준은 아예 공표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작은 금액인데도 했던 사례가 있고 큰 금액인데도 안 된 사례도 있긴 해.
근데 공표된 기준은 이래. 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10억 이상,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10% 이상, 이렇게 공시는 돼 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기준시가 기준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꼬마 빌딩 감정평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는 이런 게 형님한테 상담 오면 형 뭐라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형은 물론 100% 정확하진 않아. 근데 형이 조사과에 있으면서 상속세 조사를 많이 했고 많은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맞았어. 그래서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소신껏 잘 설명해 드릴 거야. 절세는 염지훈. 오늘의 마지막 사례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사례야. 즉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신고해서 절감세액이 있었던 사례인데, 목동에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하나 증여받으려고 했어. 그때 기준시가가 10억이었고 그 당시 탁상감정을 받으면 20억 원이 나왔어.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지 안 할지를 나한테 물어왔지. 근데 이게 평형이 아주 다양해갖고 2년 이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성화 중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그때였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인근 부동산에 유사한 평수 기준시가로 최근 실거래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증여와 동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했어. 그걸 왜 했냐면, 증여 신고일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거든. 그런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신고로 신고를 해서 절감한 세액은 4억 원이었어. 4억이나 절감했어요?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4억이면 큰 돈이지.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인데 4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 거는 되게 큰 거야. 근데 왜냐면 유효세율이 40%였기 때문에 10억을 절감하면 4억을 절감하는 건이었어. 이게 상속 증여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와 고객 간의 어떤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상속세 신고가 시작되면 상속인들과 전화도 뭐 20통화 넘게 하고 직접 대면 상담도 많이 하고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놓친 거를 이렇게 맞춰나가는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 그래야만 절감세액이 많이 나와. 절세는 염지훈. 오늘의 결론,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 부동산 평가는 너무 중요하다. 감정평가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절세 시나리오를 직접 짜봐야 한다. 부동산 평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